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제가 준비한 과목은 사회문화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회문화 중에서도 어떤 것을 바라볼 거면 이렇게 쓰여있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 배우냐? 혹시 사회문화 현상보다 사회문화가 왜 사회문화인지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도 사회와 문화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라는 제목을 쓸 수도 있죠. 그쵸. 아무튼 그래서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도 사회에 있어서 어떤 문화 현상을 다루고 문화 현상을 어떻게 관측하고 예측하고 가설 설정해서 실험을 강구하고 사회 현상에 따른 일탈은 뭐가 있고 인구 문제, 사회적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하고 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고 이 문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는 이 문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문화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이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다시피 하는데 사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죠. 이것이 워낙에 그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기적으로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개념과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과목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이유가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수준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접근 수준의 문제에 따라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을 바라본다고 합시다. 산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산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산에 있는 덩어리째로 이렇게 숲이 모여져 있구나. 숲과 숲 이렇게 덩어리가 모여진 하나의 산이구나 라는 식으로 산을 인식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무들 되게 많다. 소나무도 있고 버드나무도 있고 별의별 나무들이 많구나. 나무가 되게 많아서 이게 산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산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이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과 유기적 관점인데, 이것의 이론이 나온 배경이 뭐냐? 이 배경은 바로 이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냉전시대의 산물 전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우리가 산업사회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산업사회 이전에는 우리가 노동이나 그런 걸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나고 인해서 기계와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이 생기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빈부격차 갈등은 심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이 이 거시적 관점입니다. 거시적 관점은 미시적 관점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 자체에 주목을 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 둘 개 다 모두 자본주의 사회 체제 내에서 파생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각각의 의견을 달리하는데, 먼저 이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더 확대하게 해볼게요.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냐면, 사회는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는 항상 무엇을 지향하냐? 안정을 지향해. 그리고 항상성이 있어. 항상성이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유지적인 그런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상호 의존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왜냐? 사회 통합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기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시 되냐?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바로 사회 불평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기능론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사회 불평등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사회 불평등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면 개인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달라진다라는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기능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사회적 규범이고 그것을 따르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인은 뭐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네가 그래서 지금 가난한 것은 너의 노력의 문제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일탈 저지르는 거 그거는 사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가 잘못돼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그런 변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사회화 그리고 도덕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 통합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이 기능론의 입장이라면 반면에 갈등론은 사회는 근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다. 그러니까 네 말 다 틀렸다. 무슨 안정적이냐? 아니다. 생각해봐라. 노동자와 자본가 둘이서 계급 갈등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바로 이 빈부격차다. 이 빈부격차가 왜 발생하냐? 바로 노동자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특정 집단의 합의, 그러니까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순과 갈등은 당연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는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모순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아주 그냥 찌끈찌끈 겉표면은 이렇게 겉표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표현이 없을까? 겉표면보다는 비상적으로 접근하지 말란 거죠. 아니 내가 노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변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형? 바로 이 급진적인 변형이 필요한 것이다. 급진적인 변혁이란 것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를 변혁시키는 것을 우리가 갈등론에서 추구하는 것을 해결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변동을 달성하는 것이 이 갈등이죠. 갈등, 구조 변혁. 갈등 구조 변혁. 그쵸. 갈등은 갈등과 대리 변동성. 그쵸, 변동성. 이렇게 꼬이지? 진짜. 참. 기침하는 사람. 다시 할게요. 갈등과 대리 변동성 왜 생기냐고? 변동은 왜 일어나는 거냐? 변동 왜 자연스럽냐? 왜냐면 사회 구조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 자체가 왜 모순이냐? 특정 집단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론에서는 그것을 갈등론이니까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이다. 왜냐? 얘는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항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말하면 사회는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개선될 수 있겠느냐? 라는 입장을 받으면 기능론이라면 반면에 갈등론은 야, 그렇게 사회가 정상적이라면 지금 있는 이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은 왜 일어나는 걸까? 설명해봐라. 라는 식으로 아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두 가지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냉전 시대에 있었던 산물이라면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바로 새로 나온 이론이 바로 이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에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근본적으로 기능론을 비판하는 의도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 사회 구조나 숲을 먼저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면 이 관점은 개인,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파고들어서 그 주관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개념보다는 물론 집단도 있겠지만 상호작용 그 자체다. 상호작용 그 자체는 무엇이냐? 개인은 거시적 관점과 달리 서로 따라져 있는 게 아니다. 개인과 사회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모여지는 게 바로 이 사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왜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상호작용에서 사회 문제를 규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규범, 우리가 일상에 보이는 사회규범 또한 기능론과 같이 전체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란 거죠. 왜냐? 사회라는 개념을 첫 번째 어떻게 규정했지?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규범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이고 변할 수 있고 상대적이다. 결국에 이건 무슨 결과에 따라서,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의를 해보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거시적 관점은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뉜다. 이것은 왜 아니냐? 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모순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서 그렇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서로 사회는 문제가 없다, 유지된다, 되게 유기적 존재다, 상호 이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문제가 없다. 반면에 갈등론은 사회는 전체로 문제가 있다. 갈등이 사회의 내재된 기본적 특성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 라는 쪽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 계급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잠깐 이따 차치하고, 이 냉전시대의 산물에서 거시적 관점이 만들어졌다면 다음 탈냉전 시대에는 바로 이 기능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회적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거시적 관점과 무엇이 다르냐면, 이 사회는 개인이 이런 수동하고 외제화된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것이다. 즉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의미 부여, 해석 같은 걸 중요시한다. 그것이 바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 문제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그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규범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상호작용 과거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제 줄여봐야지. 됐다. 네, 이렇게 사회문화 관점을 바라봤는데, 이게 나중에는 단순히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우게 될 이 빈곤 이론, 낙인보다 조금 더 큰 의미로 일탈이나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 각각의 의견들이 굉장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개념을 정립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은 사회문화 공부를 하는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